이제 육아랑 공부랑 같이 하게 됐어요. 애기 일어나기 전에 등교하고 오전에 좀 하고, 애기 오기 전에 하교하기 전에 잠들고 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만 더 들으면서 해야지. 핫패스 실무팀장 김승현 평가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35기 수습평가사님 되셨죠? 네, 되신 분들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합격 수기를 쓰신 백승림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왜 공감이 가냐면 하루 일정 주 단위 목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게 있는데 사실 저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나이가 좀 많긴 한데 아기를 좀 늦게 가져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9시 정도에 등교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짬짬이 시간에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기 뭐 학교 보내고 집사람 없을 때 남는 시간에 제가 뭘 해야지 하고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보면은 스케줄이 진짜 그렇게 되셨네요. 보니까 애기 보내고 오전에 공부하시고 저 학교하고 나면 정신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그쵸. 학교하면은 사실상 공부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 없고 애 잠 들고 나서 이제 다시. 그러면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일단 목표는 8시간으로 잡고 했고 애기 일어나기 전에 조금 하고 등교하고 오전에 좀 하고 애기 오기 전에 하교하기 전에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애기 잠들고 좀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직장 병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주고 하니까 오래 공부했어도 이 두 가지 이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시다 보니 조금 이제 이게 조금 힘들다 생각이 드시니까 조금 퇴사를 하시고. 그렇죠. 처음에 1차 준비는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근처에 살았었다가 부모님하고 좀 멀어지게 되면서 같이 세 개를 같이 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육아랑 공부랑 같이 하게 됐어요. 놀랍습니다. 네, 사실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사실 이 패턴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사실 모르죠. 이거 특히 여기서 회사까지 다니셨다고 하면은 사실 저녁에 한 5시간? 많이 나와야 5시간 정도 나오겠죠? 5시간. 네. 오히려 그때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했었죠. 근데 사실 실무 같은 것도 보면은 한 3시간, 4시간 공부해가지고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는 2차 공부는 못했고요. 1차 공부만 이제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했었어요. 그럼 환급 대상이시네요? 네네네. 언제 환급을 해준대요, 진짜? 해준다고 하니까. 전액 환불이에요? 20% 공개하고 환불. 20% 공제하고. 네네네네. 사실 강사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합격하면 저도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합격하면 그냥 2차에 관련돼서는 들어간 돈에 대해서 대부분 다 20% 떼고 다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다시 일정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냥 아기 보내고 짬짬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좀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보면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밖에 못하고 작년에는 3기, 4기는 실강으로 나왔었어요. 잠깐. 근데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온라인 할 때 집중하고. 그렇죠. 또 근데 그냥 직장병이면 모르겠는데 아기까지 있으면 또 엄마가 좀 아기가 지금 어릴 것 같긴 한데 지금 9살이요. 그렇죠. 그러면 한참 또 찾고 그렇죠. 찾죠. 그러니까 사실 스터디 나오기도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남편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역시. 학원은 주로 핫패스 위주로 다니셨나요? 네. 1, 2차 다? 다. 다른 학원은 다니셨고. 직장 병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그분들 모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좀 한계점이 좀 있잖아요. 사실 강사하고의 피드백도 조금 힘들고. 그거는 좀 힘들죠. 저는 많이 뵙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 많이 뵈서 굉장히 친숙한데. 왜냐면 절 처음 오시니까 또. 그쵸. 그러니까 여기 다니시지 않지 않았나 이러면서. 저는 쭉 배웠었는데 이제 강사님 피드백
실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은 뭐 다시 보기나 이런 게 되니까 배속으로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실무 기본 강의는 주로 김상학평가사. 네네. 또 김상학평가사 강의 또 듣다 보면은 사실 문제 적응이 돼야지 김상학평가사 강의는 좀 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듣기에는 좀 빡빡한데 약간 이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기초 이론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들을 만은 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네네. 부동산 관련 얘기를 살면서 많이 그쵸, 그쵸. 들어왔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됐고. 특히 또 이렇게 되게 IQ나 EQ 쪽에 또 명석하신 것 같아요. 왼손잡이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왼손잡인데 네. 저는 사실 왼손잡이에 좀 예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론 복교도 보면 사실 온라인으로 쓰면은 대부분 뭐 최명근 네네. 평가사나 네. 아니면 공대호 변호사 뭐 그분, 이렇게. 네, 그렇게 들었어요. 공대호 변호사는 어때요? 되게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 강의를 들었을 때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공대호 평가사님 네. 거를 쭉 듣고 다른 분 거를 이제 단연차다 보니까 들어볼까 하면서 이제 샘플 강의를 들으면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다시 회독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공대호 변호사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유일하게 평가사 겸 변호사다 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도 그쪽이다 보니까 그 사례들 되게 많이 도움됐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수험 적합한 사람이긴 한데 네네네. 설명도 잘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판례 특강이랑 법전 특강 둘 다 온라인으로 듣고 많이 괜찮아요. 많이 들었어요. 아껴서 들었어요. 좀 이렇게 회독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역시 좀 왼손잡이들은 아껴서 들었어요. 네, 생각이 좀 빠르십니다. 네. 최명근 평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의암기 엄청 강조하시죠. 네. 이번에 의의노트 사서 그게 자료에 있는지 모르고 교재를 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잘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끼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 권 다 있으니까 여기는 뭐 추가 필기하고 여기는 그냥 일반 그대로 보고 하니까 또 도움이 됐었고요. 네. 직장 병행을 하시면서 1차를 하신 거죠. 그럼 1차.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한데 그 자체도. 근데 직장 병행하면서 1차까지는 저도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차까지는. 맞아요. 사실 1차는 좀 하다 보면 양이 많아서 그렇지 재밌기도 해요. 사실. 1차는 그리고 쪼개서 해도 되는 맞아요. 문제 공부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2차는 그렇게 쪼개서 하면은 기억이 날 듯 말 듯 약간 안 써지죠. 분명히 배우긴 배웠었는데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1차는 직장 병행하시면 1차는 병행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2차로 머리 똑똑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차 부분은 사실 병행을 하셔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병행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 아기가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또 아기까지 있으면 정말 그거 정말 폭탄이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아기가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진짜 전업이었으면 시간이 너무 널널하게 있었으면 또 스케줄 관리가 또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아기까지 있으면 진짜 폭탄이죠. 그건 힘들죠. 그건 힘들죠. 정말 근데 뭐 상담 한번 다 받으라고 해주고 싶어요. 말씀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2차 시험 때 1점으로 뭐 떨어진 적도 있으시고 하네요. 보니까. 그때 평균 1점 차이로 떨어졌을 때 멘탈 관리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떨어졌을 때? 근데 사실 안 믿게 돼요. 1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론이 점수가 그때 제일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 그냥 들은 것 같아요. 약간 그 강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그냥 이론을 더 들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만 더 들으면서 해야지. 맞아요. 저는 진짜 그 유구한 생활을 저도 되게 저는 오래 공부했잖아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떨어져 봤는데 점수 차이도 근소하게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면 정말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때 강의 들으면 진짜 좋긴 합니다. 그냥 사실. 진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뭐 혹시라도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은 저희 승리 씨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조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냥
강의에 기대서 가시는 건 어떨까? 그냥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는 게. 네. 1, 2차 다 여기서 들으셨을 텐데, 뭐, 듣기에 좀 이렇게 후배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강사분들이나 뭐. 강사분들. 저는 제가. 저를 포함해도 됩니다. 아. 네, 그럼 근데 저는 들었던 강사님들 다 좋았어가지고, 강사를 거의 바꾸지 않고 들었었거든요. 다회독으로. 사실 네. 김상 평가사 강의는 좀 실무에 대한 기력이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들어주면 좀 좋긴 해요. 네네네. 2차 강의. 맞아요. 네, 2차 강의로 얘기를 드리면 전 진짜 다 회독을 해서 처음에 이해 안 됐던 부분 다시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공부하기 싫을 때 약간 강의에 기대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저는 김상 평가사님, 최명근 평가사님, 그 공대현 평가사님 기본 이론 회독 많이 했고 김승현 평가사님 특강도 들었고. 네. 공적 특강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공적 특강 이번에 1번 문제가 네, 그쵸. 약간 준비는 하라고 했죠. 공적 특강에서도 많이 도움됐어요. 진짜. 이게 시중에 알려진 것 대비 강사진들은 되게 좋아요. 사실. 근데. 저는 1차 강사, 2차 강사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300점을 혼자 공부하시면서 300점을 풀어보셨다는 거죠? 1점 차로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300점을 한 100일 전부터는 계속 풀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300점 계속 푸시고 또 그 사이사이 운동도 하신다고 하시고 하니까. 네. 운동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나이가 있으실수록 그쵸, 운동을 하셔야지 앉아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집사람한테도 좀 귀감이 돼. 한번 합격수기 좀 한번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워낙 편하게 사셔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저희 핫패스에서 계속 계시면서 뭐 여러 가지 여쭤보고 했는데 뭐 일단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평가업계에서 좀 자주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핫패스